자, 불면증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체 리듬상에 있어서 밤에 자야 되는 시간에 안 자기 때문에 내 몸에서 염증을 쉽게 발생을 시키고요. 종양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뇨, 종양 등이 빠르게 올 수 있는 되게 좀 위험한 유전자 변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내 컨디션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밤에 잠을 충분히 자면서 세포 재생이 되고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불면증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건강이라든지 염증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빠르게 무너지기가 쉬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면증은 잠은 죽어서 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잠을 자고 싶은데도 못 주무시는 분들. 근데 특히나 요즘에는 또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많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유전자 변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습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요, 기억과 정보를 정리를 하고요, 에너지를 충전하고요, 근육과 피부 세포가 재생되면서 손상된 조직이 회복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등을 분비해서 성장과 우리 회복 능력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 취하는 분들이 회복이 빠르고요. 세포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면증 유전자가 이렇게 변이가 있는 분들은 질병으로 가기가 쉽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빠르게 잠을 들 수 있게끔 방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카페인 섭취 줄여 주시는 거 당연하고요. 전자기기 블루라이트 우리가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하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되지만 잠자기 직전에 조금 과격하게 격렬하게 운동한다고 하면 오히려 잠을 못 자게 방해하게 되니까 그것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만감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요, 내가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 못 느끼고 많이 먹게 되니까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서 당 조절을 하면서 포만감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또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길게 가져가고 장에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종류나 식이섬유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카페인 대사나 카페인 의존성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커피 카페인을 섭취하기보다는 허브티라든지 전해질 음료 또는 우리 릴렉세이션 티가 카페인이 없는 몸을 편안하게 휴식해 줄 수 있는 허브티잖아요. 그걸 도움을 통해서 카페인을 조금 멀리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불면증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염증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크노 플러스가 염증 완화 그리고 숙면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강력하게 하는 세포 보호 작용과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크노 플러스라든지 우리 뇌 건강을 알고 계시죠? 뇌 건강을 도와주시는 와이즈케어를 통해서 치매 예방도 하지만 내 혈관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내가 호르몬 작용이라든지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끔 와이즈케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릴렉세이션 티를 통해서 잠을 푹 잘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피부 모발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내 몸 안쪽 건강보다 바깥쪽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먹는 식단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적인 거, 피부과 피부 관리, 그리고 피부 시술, 이런 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피부나 모발도 안에서부터 영양이 채워져야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한 유전자로 타고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각각 항목을 보면요. 기미나 주근깨, 태양 노출 후 태닝 반응, 색소 침착,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통해서
내가 이런 그 유전자적인 변이가 있을 때 자외선을 자꾸 내가 받는다면 더 빠르게 변이가 노출이 되고 기미주근깨, 태닝, 그리고 색소 침착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자외선 차단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오히려 안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미주근깨를 먼저 보면 멜라닌, 색소 우리 얘기 들어보셨죠? 멜라닌의 이중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를 지키는 거는 오히려 피부를 보여주는 멜라닌 색소가 지켜준다고 해요. 그런데 지켜주는 반면에 또 이게 바깥으로 색깔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원래 멜라닌의 역할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많고요. 백인들은 적지요. 그리고 황인종은 그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아지면 자외선에 의해서 자극된 피부가 멜라닌 색소를 과하게 생성하고요. 또 그게 기미 주근깨 같은 검은 반점들을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미 주근깨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는 더 많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기미나 주근깨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유전적인 변이가 있던 없던 모두가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매일 바르셔야 합니다. 밖에 나갈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빛을 통해서도 자외선이 우리가 흡수된다고 하니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비타민 C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까지 도와준다고 하니까 비타민 C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피부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오히려 기미 주근깨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보습 챙겨주시면 됩니다. 태양 노출하고 나면 태닝 반응이 또 유전자적인 성질이 있는데요. 태닝하고 일광 화상은 비슷한데 한 끗 차이가 있다고 해요. 태닝은 우리가 일부러 태우는 거잖아요. 멜라닌 색소를 생성을 하는 건데요. 피부를 어둡게 하고 피부를 보호하게 하는 멜라닌이 올라오는데 태닝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피부 타입이 민감할 때는 일간 화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백인들 보시면 일부러 태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백인들은 이미 멜라닌 세포를 잘 가지고 색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태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반점들이 올라오고 화상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멜라닌 합성을 더 빠르게 촉진이 되고 이게 또 그 화상으로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은 이거는 태닝이 아니라 그냥 놀다 보면 짧은 시간에도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죠. 태양의 직사광선 그리고 반사된 자외선으로 통해서 화상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태닝을 할 때는 짧은 시간으로 여러 차례를 진행하는 게 좋고요. 태닝 방법을 선택을 하고 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좀 골고루 그리고 화상을 입지 않는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색소 침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멜라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색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색소 침착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햇빛에 반응을 하고서 우리가 턱 밑에는 햇빛을 받지가 않죠. 그런데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햇빛을 받았을 때 얼굴에 색소 침착이 돼서 올라오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색소 침착을 확인할 때는 턱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의 피부 색깔의 차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얼굴 위에 잡티들, 이런 것들 정말 보기 싫어서 피부과 가서 레이저 시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레이저 시술을 해서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하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잡티들을 관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시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기미, 주근깨의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검버섯과 오타 양모반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 침착하고 그 앞에 태닝 반응하고 비슷한데요. 자외선 관리해 주시고 비타민C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보습을 챙겨 주셔야 그 색소 침착을 막기도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피부과 시술만 받는다,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고 맨날 시술만 받는다.
오히려 피부가 더 얇아지고 오히려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시면 되고 비타민C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피부 또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고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콜라겐은 피부에만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피부뿐만 아니고요. 관절, 뼈에도 필요한 게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지 피부의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 내부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콜라겐은 필요하니까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피부, 기미, 주근깨, 태닝,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가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면 되니까 잘 유념해서 꼭 바르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드름 발생하고 피부염증 유전자가 있어요.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제가 민감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났고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염증으로 올라왔고 자국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여드름 발생 유전자가 있고 피부염증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드름 발생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는 좁쌀만한 여드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고요. 피부염증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저처럼 화농성 여드름, 염증이잖아요. 염증이 올라온다거나 또는 우리가 건선, 아토피 이런 것들은 피부염증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피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피부 염증을 일으키고 바깥으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염증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분들은 특히나 더 혈액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호르몬이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잖아요. 이때는 사춘기뿐만 아니고 또 성인이 돼서도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성인이 돼서도 꾸준히 났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피지선의 과다 활동이나 모공 막힘, 그리고 염증 이런 거에는 전부 다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데요. 호르몬성 여드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존재를 하는데 피지선을 키우고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모공이 막히면서 여드름이 나는 그런 현상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피해 주시고 수면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보습을 통해서 좀 충분한 보습을 해주면 피부 장벽이 강화되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도 당연한 피부 관리 방법이겠죠? 그리고 피부 염증 유전자. 저 같은 경우에 이 염증 유전자가 빨간불이에요. 이 수분을 잘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해로운 요소들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 우리 피부가 염증을 발생을 하는 건데요. 건조하거나 습진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서 저항력이 감소가 되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 깨끗하지 않을 때도 이런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게 피부 염증 유전자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래서 면역과 피부가 전부 다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장벽을 강화하려고 하면요, 제가 뭐 화학적이거나 뭐 화장품에 대한 용어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긴 하지만,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이런 것들이 포함된 보습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알코올이나 향료, 인공색소가 들어간 스킨케어 제품은 피해 주시면 좋고요. 민감한 피부라면은 저자극성 제품을 권장한다라고 하는 게 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발생하는 경우, 염증을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알로에 겔이 정말 염증에 도움되는 거 알고 계시죠? 허벌 알로에 겔이 염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 건강에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장 건강에도 기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여드름이나 피부염증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분들은 알로에 겔로 일단 염증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민트팩 아시죠? 민트팩,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하나 나면 스스로가 민트팩을 해서 빠르게 가라앉혀서
제가 엄마가 너무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해줬더니 여드름이 발생했다? 민트팩으로 바로 진정시키고 이걸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혈액 속에 염증이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염증 반응을 더 나오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혈액을 깨끗하게 할 때는 감마리놀렌산 같은 기름 성분, 우리가 좋은 지방이라고 하죠. 오메가6 지방을 섭취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피부 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탄력이 줄어들고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는 건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발 굵기도 나이가 들면서 얇아지고 자꾸 빠지게 되고 우리가 탈모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피부 노화를 얘기를 할 때 당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라는 거는요, 피부는 우리가 단백질이 주성분이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피부 노화가 빨리 와요. 처지고 탄력이 무너져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달고나라고 하는 뽑기 만들어 보신 분들 있으시죠? 하얀 설탕인데 열 위에 올려놓으면은 갈색으로 이렇게 녹아요. 그죠? 갈색으로 녹는데 하얀 설탕을 열을 받았는데 노랗게 되죠. 그게 당화 현상이에요. 우리 피부도 단백질을 주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탄수화물, 당 성분을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콜라겐층이 무너지고 피부 노화가 빨리 와서 주름이 많아진다거나 늘어진다거나 보습이 없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데요. 피부가 그 나이에 더하는 광노화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광노화는 자외선에 의해서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나이를 조금 젊게 가져가고 싶다.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콜라겐을 보충해주면서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탄수화물 줄여주는 것도 한몫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 노화에는 비타민 A, C, E 이런 것들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세포 보호에는 항산화 역할하는 영양소 셀레늄도 세포 노화를 방지한다고요. 항노화, 항산화 되는 영양소니까요. 콜라겐은 결합 조직의 진피층에 존재해서 탄력 있게 도와주고요. 알로에겔 같은 경우도 보습이나 면역력의 증가해서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우리 벽돌집을 쌓는 거와 같다고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단단하게 쌓여 있는 그 피부 조직에 콜라겐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콜라겐이 부족하면 그 벽돌을 시멘트를 발라서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콜라겐이 부족할 때 그 시멘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콜라겐은 피부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특히 잇몸, 각막, 혈액, 내장기관, 뼈, 손톱, 발톱, 관절, 힘줄, 피부의 70%가 또 콜라겐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샴푸도 있죠.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같이 연결이 돼서 피부의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모두 잘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물망 단백질, 탄성 단백질 구분이 돼서 서로가 우리 뜨개질 하듯이 그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콜라겐 같은 기능성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알로에겔이 염증을 도와주고 또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피층이 아니라 결층으로 내 몸에 섭취가 될 때 피부를 건강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모발 굵기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죠. 그런데 모발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얇아져서 그 모공보다도 얇아지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탈모의 원인이 되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발 굵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오틴 영양소가 가장 핵심인데요. 고데기나 염색 파마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은 피부가 많이 자극을 받게 되니까 손상이 되죠. 그러면서 빨리 더 얇아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얇아진 그 모발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모공에서
그 모공에서 얇아졌기 때문에 쉽게 탈모 증상으로 빨리 가기 때문에 이 얇아지는 것도 나중에 탈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발 굵기를 잘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